안녕하십니까. 구대성입니다. 오늘은 92회 전산회계 2급 이론 문제 1번부터 8번까지 풀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지금 현재 시간이 아침인데, 아침이다 보니 목소리가 조금 잠겨 있어요. 자, 1번 문제 보겠습니다. 다음은 재무상태표 작성 기준에 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은 문제 아주 좀 쉽게 나왔죠. 재무상태표의 계정 과목은 유동성이 높은 큰 순서대로 배열한다가 일단 원칙입니다. 유동성이 크다는 것은 현금화가 빠르다라는 뜻이에요. 현금화가 가장 빠른 거는 당연히 101번 현금이죠. 맞죠? 그 다음 102번 당좌예금, 다음 103번 보통예금 뭐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됩니다. 답은 1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나머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재무상태표에서 자산, 부채, 자본은 총액 표시를 원칙으로 한다. 그렇죠. 오답으로 잘 나오는 것이 순액이죠, 순액. 순액으로 나오면 오답입니다. 3번. 자본 항목 중 잉여금은 자본잉여금과 이익여금으로 구분하여 표시한다. 보통 학습할 때 중요한 것은 구분 표시하고 중요하지 않은 것은 통합 표시한다. 이런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자본잉여금과 이익여금은 중요하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구분 표시한다. 4번. 자산과 부채는 원칙적으로 결산일 현재 1년을 기준으로 결산일이라는 의미는 12월 31일이죠. 그때로부터 1년을 기준으로 유동과 비유동으로 구분하여 표시한다. 얘도 맞는 말이죠. 그래서 정답은 1번이 정답이 됩니다. 자, 2번 문제 보겠습니다. 자, 다음 중 회계상 거래를 모두 고른 것은 회계상 거래라는 말 자체는 분계가 가능한 것은 이렇게 보시면 돼요. 분계가 가능한 것은 분계가 가능하려면 이제 발생이 돼야 되죠. 이제 뭐 어떤 돈을 주고 받는다든지 하는 등등의 어, 회계상 거래가 일어나야 되는데 첫 번째 종업원을 추가로 채용하였다. 종업원에 채용을 했다고 해서 회계에 기록할 사항이 없죠. 그렇죠. 종업원에 대해서 채용을 하고 돈을 얼마를 줘야 되죠. 주지 않는 이상 회계상 거래는 아니에요. 그래서 2번 틀렸고 3번 틀렸습니다. 모양상 미음은 공통적으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디귿 아니면 리을이겠네요. 일단 니은 보겠습니다. 건물을 추가로 사용하기 위해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였고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나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것에 대해서 돈을 줘야 되죠. 아니면 계약서를 쓰고 미지급금이라고 잡던지 그러지 않는 이상 계약 자체만으로는 회계상 거래가 아닙니다. 디귿 영업용 자동차 한 대를 현금으로 매입했다. 그럼 차변의 차량 운반구, 대변의 현금이라고 분개를 할 수가 있겠죠. 디귿은 맞는 말입니다. 정답은 1번. 리을 1000만 원의 상품을 추가로 주문 자체는 회계상 거래가 아니에요. 주문하고 나서 어떠한 액션이 들어가야 되죠. 회계상 거래가 들어가야 되고 여기까지도 회계상 거래가 아닙니다. 다른은행에서 현금 2천만 원을 3년간 차입했다. 얘는 회계상 거래가 맞죠? 맞죠? 차변에 현금이 들어오고 대변에는 3년간이니까 장기 차입금, 즉 분기가 가능한 것은 회계상 거래다라고 보시면 돼요. 여러분들이 이런 문제를 풀 때 분계를 한번 해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자, 3번 문제. 땡큐죠. 다음 중 회계 정보의 내부 이용자. 이제 비교할 게 뭐냐면 외부 이용자죠. 외부 이용자. 외부. 읽어보면 어느 누구도 맞출 수 있는 문제죠. 고객은 외부. 맞죠? 아니고. 정부도 외부죠. 외부. 채권자. 대부분의 은행이죠. 은행 또 외부.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정답은 3번. 아주 쉬운 문제가 나왔어요. 4번 문제 보겠습니다. 다음 거래에서 표시될 수 없는 계정 과목은 이론을 가장한 분계 문제죠. 분계 한번 해보겠습니다. 상품을 외상으로 판매하고, 그러니까 대변에는 상품 매출이 일어나고 외상으로 판매했기 때문에
차변에는 외상 매출금이 들어오겠죠. 차변에 외상 매출금. 이때 운송비는 매출할 때 발생한 운송비는 운반비라고 쓰는 것이 맞고, 어, 매입할 때 들어가는 운송비는 매입가에 포함하는 게 맞겠죠. 그래서 얘는 운반비라고 쓰는 것이 맞습니다. 어, 운반비를 국민은행 보통예금으로 지급하였다. 얘는 이제 보통예금이 아웃되죠. 대변에 보통예금 이렇게 쓰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들어가지 않은 기정 과목은 4번이 정답이 되겠죠. 얘는 이제 실기 문제인데 이론 문제화 시킨 거죠. 이런 문제가 제법 나와요. 그래서 자산회계 2급에서는 일단 1차적으로 분계가 되면 이론도 어느 부분 정도는 해지가 됩니다. 풀어집니다. 자, 5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자료에 의하여 재무상태표에 표시되는 당좌 자산을 계산하면 얼마인가? 그냥 바로 풀어도 되긴 되는데 내가 혹시 당좌 자산 부분에 약하다고 생각하시는 분은 우리 프로그램 실기하다 보면 나오는 계정 과목 및 적요 등록을 보시면 좋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에 이렇게 보면 지금 여기 보면 당좌 자산 코드가 있습니다. 당좌 자산이 101번부터 145번까지 갖추고 있는데 여기를 클릭하게 되면 오른쪽에 당좌 자산이 나타나게 되고 당좌 자산 순으로 쫙 나열이 되어 있습니다. 즉 번호 순서가 101번부터 145번 사이가 되면 당좌 자산이 되죠. 그래서 지금 이제 일반 전표를 열어보고 나서 이렇게 배치를 하시는 게 좋겠죠. 약간 이쪽 부분이 보이게 145번이 보이게 해서 이제 여기 입력을 한번 해보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현금은 이제 바로 보이니까 101번 하시면 되는데 보통예금도 여기 보이죠. 보통예금도 여기 보이기 때문에 당좌자산 안에 들어가고 외상매출금도 108번 보이죠. 이렇게 당좌자산. 근데 예를 들어서 내가 예수금이 당좌자산인지 아닌지가 좀 애매해. 그럴 때는 이렇게 한번 입력 한번 해보는 거예요. 예수금. 이렇게 치면 여기에 254번이라고 뜹니다. 254번을 좀 확인 한번 해보면 여기 왼쪽에 254번 여기에 254번은 여기 들어가죠. 여기 맞죠? 여기 254번은 자산이 당장 자산이 아니라 유동부채로 들어가는 것이 확인됩니다. 이런 식으로 찾으시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자, 이런 식으로 찾았을 때 그러면 이제 답은 현금, 보통예금, 외상매출금, 단기대여금 이렇게 정답이 됩니다. 맞겠죠? 계산기를 뜯어 볼게요. 20만원 더하기 30만원 더하기 60만원 더하기 웬만하면 시험 칠 때 암산하지 마세요. 18만원을 더하게 되면 128만원 정답은 3번이 정답이 됩니다. 이렇게 하시면 돼요. 이렇게 여기 있는 계정 과목 및 적요 등록을과 일반 전표의 콜라보라고 할까요? 이렇게 모양을 갖추고 풀 수 있는 문제가 대략 한 두 문제 정도 나와요. 두 문제는 일단 맞추셔야 된다 이거예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시험 칠 때 프로그램 켜놓고 시험 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보고 할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혹시 지식이 조금 부족하더라도 요거 보고 꼭 맞출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 6번 문제 가겠습니다. 다음에서 설명하고 있는 자산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한국은행에서 발행된 지폐나 주화. 한국은행에서 발행된 지폐나 주화. 통화와 언제든지 교환할 수 있는 통화 대용 증권.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이죠.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은 여러 가지가 있죠. 여러 가지가 있고 물론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을 외우는 것이 1차적으로 학습이 되어야 되고 두 번째 학습하는 것 중에 하나는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이 아닌 것,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이 아닌 세 가지, 가장 잘 나오는 세 가지, 이것도 외우는 것도 괜찮아요. 첫 번째 아닌 것은 우표, 우표 아닙니다. 두 번째는 여기 보이는 수입인지, 수입인지. 답은 4번이죠. 얘도 마찬가지로 아닌 것을 외우면 금방 답을 찾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또 하나는
선일자 수표. 물론 이 이외에도 아닌 것으로 분류되는 것들이 있겠죠. 있는데 일단 시험에 잘 나오는 것 대표적으로 잘 나오는 세 놈이 우표, 우편환 증서 말고요. 우편환 증서 말고 우편환 증서는 우체국에서 돈으로 바꿔줄 수 있는 증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뭐 상품과 같은 그런 느낌이 들죠. 얘는 현금으로 인식을 하게 되는 거고 우표는 통신비로 인식하는 게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우표, 수입인지는 세금과 공과로 처리하는 게 맞겠죠? 인지세 이런 식으로. 그래서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이 아니고 선일자 수표는 미리 발급한 수표라서 보통 지급엄 이렇게 처리를 많이 합니다. 정답은 4번이 정답이 되겠죠. 그래서 이 6번 문제를 풀 때는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이 아닌 것을 찾는 것도 아주 좋은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외우시는 것도 좋습니다. 추천해 드릴게요. 자, 7번 문제 보겠습니다. 기말 재고 자산을 과소평가한 경우에 나타나는 현상을 옳은 것을 이제 회계 이급할 때 이렇게 테이블 공식을 두 개를 제안합니다. 두 개. 첫 번째 이런 식으로 하나 학습하셔야 되고 요거랑 바르정자 거꾸로와의 관계, 즉 재무상태표와 손익계산서의 관계, 그것도 자주 나오고 얘도 자주 나와요. 얘도 풀네임 한번 적어볼게요. 얘가 기초, 얘는 상품이라는 T자입니다. 상품은 재고자산이니까 왼쪽이 플러스가 되겠죠? 그래서 왼쪽에 플러스 넣고, 자, 오른쪽에 마이너스 넣고, 자, 이렇게 넣고, 플러스 밑에는 기초라고 적습니다. 이게 공식이에요. 기초 아래에는 단기라고 적고, 단기 오른쪽에는 기말이라고 적으시면 됩니다. 얘는 랜덤이에요. 얘는 랜덤이고, 그럼 모양이 예를 들어서, 이제 여기가 플러스라면, 여기가 플러스라면, 여기에 기초, 단기, 기말 이렇게 씁니다. 요렇게 씁니다. 얘는 랜덤이고요. 그래서 지금 요런 공식은 여러분들 T자 계정에 대한 공식은 지금 좀 거부 반응이 있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나중에 이 다음 단계가 이제 회계 1급 이상이잖아요. 그렇게 가기 위해서는 특히 거기에서 원가 파트에서는 이 T자랑 친해질 필요가 있습니다. 얘를 좀 암기를 하셔야 되고 기초, 단기, 기말. 얘는 이제 어떻게 외우면 좋냐면 이제 T자 계정이 여기에 A가 있다라고 가정하면 이렇게 있다라고 가정하면 얘를 분계로 나타내는 방법은 얘가 이렇게 떨어지는 거예요. 얘가 이렇게 떨어진. 그러면 분계가 차변의 A, 대변의 B 이렇게 돼요. 그러면 얘도 마찬가지로 얘와 얘의 관계는 대변의 상품, 차변의 네모죠. 그래서 이렇게 적으시면 돼요. 대변의 상품이 가는 거래. 이런 식으로 학습하시면 돼요. 대변의 상품이 가는 거래. 그러면 결론적으로 어떤 식으로 분계를 해서 대변의 상품이 가는 거래면 여기 오는 거죠. 기초, 단기, 기말을 제외한 나머지 상품이 대변. 그러면 얘도 마찬가지로 얘는 이렇게 왼쪽으로 올 거 아니에요. 얘는 결론적으로 단기의 개념은 차변의 상품이 오는 거래요. 여기에 가장 대표적인 게 뭐냐면 매출원가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제 통상적으로 이제 우리가 학습을 하게 되면 여기에 매출 원가라고 씁니다. 근데 매출 원가 이외에도 대변의 상품이 가는 거래가 상당히 많아요. 대변의 상품, 차변의 접대비. 그러면 상품을 접대로 준 거죠. 대변의 상품, 차변의 복리후생비. 상품을 직원에게 복리후생적으로 줄 수도 있고, 대변의 상품, 차변의 광고 선전비. 상품을 광고 목적으로 쓸 수도 있는 거죠. 그런 것들을 이제 싸잡아서 뭐라고 하냐면, 타계정 대체라고 하죠. 타계정. 그래서 사실은 이제 보통 T자 계정을 쓸 때 이제 T자 공식에는 기초, 단기, 기말, 타계정 매출원가 이렇게 공식적으로 쓰는 경우 공식화해서 적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나 일단 우리는 다음 학습을 위해서라도 이렇게 공부하시는 게 좋습니다. 대변에 상품이 가는 분계, 뭐 거래도 마찬가지고 분계로 할까요? 대변에 상품이 가는 분계. 여기 들어간다. 일단은 지금 현재 모양은 매출원가죠. 이 매출원가가 여기로 들어가요. 여기가 이제 매출의
순매출액. 매출액 빼기 그다음 여기가 뭐죠? 여기 또 넘어오는 놈이니까 매출 원가 이렇게 되고 순매출액에서 매출 원가를 빼고 나면 매출 총이익 이런 거 외워주세요. 매출 총이익. 매출 총이익에서 딴딴딴딴딴딴 내려가면 당기 순이익 뭐 이렇게 되겠죠. 결론적으로는 이제 1억 이게 공식인데 지금 현재 문제를 풀기 위해서 이제 어떻게 가야 되냐면 차변의 합계와 대변의 합계가 똑같단 말이에요. 차변의 합계와 대변의 합계가 똑같다 보니까 대변의 지금 이제 기말 재고 자산을 과소평가했다라는 말은 지금 원래는 한 이 정도인데 과소가 됐으니까 줄었겠죠. 이만큼 줄었다 이 말입니다. 과소평가하였다. 그러면 상대적으로 매출원가 요만큼이었다고 치면 매출원가가 커지죠. 과대평가가 되는 겁니다. 과대계상이라고 표현하죠. 매출원가 과대계상, 과대계상. 얘가 맞는 말입니다. 매출원가는 과대계상이 되고 매출원가가 지금 얘가 커지다 보면 상대적으로 매출총이익은 적어지게 될 거고 매출총이익이 적어지니까 당기순이익도 적어지겠죠.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됩니다. 간단하게 풀이해도 되는 부분이었는데 제가 여러분들이 얘를 꼭 갖고 가야 돼요. 얘를 요렇게 공식을 요렇게 공식입니다. 자, 요런 공식을 빈 연습장에 한 수십 번 쓰면서 외워줘야 되는 부분입니다. 얘는 꼭 기억하시기 바래요.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거의 모든 회차에 다 나온다 보시면 됩니다. 자, 다음 8번 문제 보도록 할게요. 다음 거래 내용에서 기록되어야 할 구조부가 아닌 것은 말은 또 이론 시험이지만 얘는 또 분계랑 똑같은 문제죠. 상품을 매출하고 그러면 대변에 상품 매출 이렇게 들어가고 대금은 동점 발행 당좌 수표로 해소하였다. 동점이라는 말은 이제 똑같은 회사 내 것이 아닌 당좌 수표는 무조건 현금으로 보시면 돼요. 내 당좌 수표는 당좌 예금이지만 내가 이제 내 당좌 수표가 아닌 경우에는 현금으로 보시면 돼요. 얘는 동점이라는 말은 이제 어감상 그 똑같은 회사죠. 그 회사의 당좌 수표로 회수하였다. 현금이겠네요. 상품이 나갔기 때문에 매출장 있고 상품 재고장, 상품에서 나갔으니까 현금이 들어왔으니까 현금 출납장 적으면 되겠죠. 정답은 2번. 이 문제의 핵심은 당좌 수표로 회수했다고 해서 얘를 당좌 수표로 적는 것이 아니다 라는 것이 핵심인 듯 보입니다. 자, 여기까지 오늘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